내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여권 연합이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의석의 3분의 2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압승을 한 것은 분명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동북아 경제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엔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극우적 분위기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 유권자들이 대안을 찾지 못해서 자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의식 자체가 극우로 돌아서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동북아 전세로 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점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바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바크랜드 클래식 패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폭풍 전야예요. 네. 내일부터 엄청나게 추워지고 눈도 오고 네. 그런다 그러죠? 예. 날씨도 그렇고요. 저희처럼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민감하죠.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개 방송이 바로 내일이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오늘이 또 폭풍 전야가 되죠.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후 4시부터 저희 상암동 YTN 공개홀에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그리고 네. 가수 김자훈 씨, 그리고 우리 최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저도 이제 그리고 반찬으로 나옵니다. 반찬이라니요. 오동진 선생님. 네. 예, 오동진 선생님 이런 분들과 모두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여러분과 색다른 연말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청 오고 싶은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의자를 갖다 놔서라도 저희가 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샵 0945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이 참석 여부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카피도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가 공개방송. 내일 이 연말 파티도 있는데 말이죠. 네. 이번 주도 좀 암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카피는 EU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로피언 유니언, EU. 그게 아니고요. 네, 예, 한자 EU인데요. 사전에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또는 타인의 행동에 참 많은 이유를 대거나 찾으면서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뉴스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시경 정보 1분실 최경락 경위가 맞아요. 경기도 이천시 고향집 1인분 예. 자신의 차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뉴스가 충격을 맞습니다. 줬습니다. 이분이 그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요. 예. 이 특정 언론사, 구체적으로는 세계일보인데요. 넘겨준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상태여서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죄가 있는데 가책 때문에 내가 다 안고 간다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였을까? 여러 가지 이제 한 이틀 동안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은 결백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유가족들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평소에 나눈 이야기를 보면 억울했다. 그리고 퍼즐 맞추기식 수사가 아니었느냐. 예. 결국은 정치권의 압박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살이 동서양에 있어서의 자살 동기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에 서양은 그럴 때 서양 절대 같은 안 죽죠. 경우에는 그건 끝까지 밝히고 맞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맞습니다.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죽음을 선택했어야 했는가?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이자 숙제인데요. 예.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 청와대 내에서 권력 암투이건 그것이 뭐 조작과 혹은 음해이건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말단고리, 핵심고리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위출된 문건을 언론사로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요 사안인데 이분이 죽음으로 항변했어야 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구조적으로 상부의 문제들이 모두 다 이분에게 압박으로 돌아갔던 것 아닌가. 주검이 밝혀지자마자 검찰은 바로 아주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냈는데요.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 고인의 명분을 빈다. 이렇게 이제 의례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유서에도 나오고 평소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영장 실질 심사 때 했다고 하는데요. 부장 판사에게. 함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한경이라는 또 동료가 있죠. 근데 이제 청와대 소속 경찰관이 찾아와서 죄를 인정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정황을 털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대목 때문에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과연 청와대에서 당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느냐. 청와대는 물론 이 같은 일은 없었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계속 뭔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꼴인데 사실은 고 최경위 자살 사건 직후에는 경찰 전체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었다는 얘기가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인물과 사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제는 이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제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고요. 또 야당으로부터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정윤회 씨와 함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또 고발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피고 발인 신분으로 또 나가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정도 박지만 이제 이지 회장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목에서 이 최경위의 죽음이 또 문건 유출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압박, 의혹의 제기 그리고 또 수사를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질타 이런 것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풀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관련 소식 다른 거 있습니까? 그 외에 뉴스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지금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거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연아, 짱콩 해양이라든가 조연아 씨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전 부사장 이런 쪽은 단순하거든요. 아니면 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땅콩 때문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라고요. 또 수원의 잔혹한 살인 범인이 이제 검거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간단하게 한 조씩만 말씀드리면 임시국회 개회입니다. 30일 동안 시끄러울 텐데 여야는 모두 지금 이 청와대 문건 의혹 이것을 따라만 가는 형국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갑론을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종북 논란 콘서트.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종북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이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안이 해명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겠다. 조사 받겠다.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둘러싼 종북 논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 계속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자, 수원 8달 살인사건 용의자 박춘봉 범죄를 시인했는데 전반적인 범죄 정황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려면 조금 더 미스테리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어제 이제 구속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으네요. 그 신은미 씨가 인권을 얘기하고 지금 그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양성과 어떤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뭐 낙인 찍지는 않겠지만 네. 하여간 좀 그런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사회에 존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통일운동가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신흥미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의 얘기와 본인의 행동이 잘 저는 안 맞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점이 그렇고 그리고 참 박준동이라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진술에서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밀어서 예. 벽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이다 예.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과수 부검 결과는 예. 식사로 나오고 있어서 목을 졸려서 사망한 것 아니냐. 진실 게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르니까. 우발적으로 사망했다 한들 예. 사체를 그렇게 훼손을 합니까? 다섯 그렇습니다. 군데 나눠서 뿌렸고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오늘 계실까요? 이게 경찰이라는 존재가 우리 네. 시민들에게는 참 높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예. 꼭 필요한 존경받아야 그럼요. 할 존재이기도 한데 예. 권력 앞에서 경찰이 참 무력하더라. 이 드라마 미생 요즘 많이 보면서 울분 토하는데요. 미생. 미생의 저 미생 보면은 뭐 보기 싫어도 계속 보게 되는 거 있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전쟁인가 싶은데 맞습니다. 눈을 뗄 수 없죠. 장미여관이 부르는 로망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리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run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 정비 금액에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경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뭐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는 더욱더 아베 색깔을 드러내면서 극우 행보에 속도를 붙일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동북아 역사재단 최은도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민당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안을 못 찾아서 민주당이 워낙 별 볼 일이 없어서 이건 일본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 별 볼 일이 없어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베의 극우 성향이 좋아서 선택을 한 건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요일도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네. 예. 2009년에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때도 예. 자민당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민당이 워낙 못해서 민주당이 됐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한 3년을 이제 해보니까 또 실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베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다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가 자민당에 돌아간 숫자가 선거 전하고가 똑같습니다. 예. 자민당은 4석이 줄었는데요. 예. 자민당과 국민당을 합치면 똑같아졌어요. 그 여당의 숫자가요. 예. 자, 그런데 이 투표율이 2012년에 중의원 선거를 했을 때가 59.3%. 그때도 전후 최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52.3%입니다. 더 떨어졌군요. 지난번보다 더 떨어진 전후 예. 최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한 그리고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를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표시한 사람이 52%면은 한 국민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절반 정도 참가를 해서 똑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역시 이 자민당을 반대할 사람들은 지지할 야당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요. 예.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전히 자민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일부는 자민당을 우익이기 때문에요. 열렬히 지지해온 열렬파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베의 우익 성향이 더 그쪽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고 자기는 해석을 하는 건데요. 수용하지 않는 국민 전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절반이 참가하지 않은 선거에서의 지지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은 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부분적으로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보이스, 하나의 의견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한 의견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자민당이 싫다라는. 근데 네. 민주당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것.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집단 자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 섰겠네요. 이제 아베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앞서기 전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최고의 명분은 아베노믹스, 자기가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묻겠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아베노믹스가 별로 달라질 이유는 없을 테고요. 예.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라든가, 예. TPP, 자유무역 협정 문제라든가, 그 이외에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기 해서 실행을 옮기기 위한 다른 자위대법, 다른 후속 법률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재선거를 해서
앞으로 4년 임기를 이제 중의원들이 4년 임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그리고 아베가 시도하려는 것들이 집단적 자유권 이미 내각에서는 이제 허용을 했는데요. 집단적 자유권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걸 제1의 목표로 삼을 테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어온 오키나와 문제라든가 TPP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 힘을 받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키나와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오키나와 시장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키나와 쪽에서 심지어 독립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쪽은 이제, 지난달, 11월에, 예.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를 지지해온 이 도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선거에 졌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기지가 옮겨갈 해놓고라는 데가 있는 그 나고시 시장도 작년 6월에 예. 야당 반대를 하는 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베의 정책 그 기지 이전을 수용해줄 만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 오키나와가 원래 그 일본의 당연한 일본 영토라고도 생각하시던데, 실제적으로 19세기 말까지는 오키나와가 독립된 그 지역으로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언어도 약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키나와어를 교육시키자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경제는 이거 아베 그 엔저 이거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본인 스스로가 엔저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속할 예정이고요. 예. 지난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발표하기를 소비세 10% 정세. 그러니까 이번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던 여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세를 원래 내년도에 올려야 될 것을 17년도로 2017년 4월로 연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일반 국민들 생활에 물가를 올렸던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전기 발생을 위해서 이 석유를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대체 에너지를.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에 순풍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구조상 과연 어느 정도 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우리하고 일본 관계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이제 쌓여가고 예. 이번에 아베 총리가 다시 또 신임을 받는 바람에 관계가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이 양국 특히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을 볼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이 강력한 지지를 받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그런 그 지도자가 만약에 극우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갈등이 당연히 많아질 텐데요. 만약에 혹시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런 강력한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야 그 국민들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일 관계도 개선에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이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게 아베 정권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비판을 하고요. 자, 아베 총리 자신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안보 문제 때문에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이 일본 국내에서도 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이 개선책, 한일 관계의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진짜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개선을 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좀 낫게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의 그 정책 입장은 한일 관계 개선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것도 물론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그 평화헌법이라든지 집단 자유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한은 사실은 우리나 저는 사실 중국도 이런 부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은 상당히 지금의 극우화된 일본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아베 총리가 제일 원하는 것이 이 개헌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을 16년입니다. 16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3분의 2를 확보하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일단 내년이 이제 2015년이 이 한일협정 50주년이고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번에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50% 정도밖에 되지 그렇죠. 않는 이제 선거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베 총리의 승리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50% 정도 투표하고서 거기에서 자민당 지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저거 찻대고 포대고 하면 30% 정도 지지율밖에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네, 보면. 그럴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최운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아까 우리가 일본 선거 얘기했는데. 예. 네? 아베노믹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럴까요? 이거 엔화 더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앞서겠다. 쉽게 말해서 아베노믹스가 재신임을 받았다. 아베 경제정책이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엔화를 무제한 살포하겠다. 엔화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수출기업 살려서 경기 올리겠다. 이런 건데, 이런 행동들, 이런 정책들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또 힘도 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뉴욕타임즈는요, 이 시카타 가나이, 일본 말인데 시카타 가나이, 어쩔 수 없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핵심 말이 시카타 가나이, 어쩔 수 없기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경제정책에서도 엔화를 찍어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아베 총리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재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엔화 휴지 되는 거 아니에요? 휴지? 휴지로도 못 쓸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이제 엔저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12년 12월 말 이제 아베 총리 집권한 후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한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좀 의아할 정도인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이제 도쿄 증시 니케이 225, 225가 2배 정도 올랐고요. 예. 당시 이후에 또 엔저 때문에 도요타 이런 수출 대기업들 사상 최대 수익을 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번 선거를 또 이겼으니까 자민당이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렇게 막 엔저 하다가 살짝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 4월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즉 아베 총리가 한쪽에서 엔화를 풀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국가 빚이 워낙 많으니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좀 올리는데 그 소비세를 올리자마자 소비가 바로 급감을 했고 더블딥 나오고 성장률 떨어졌고 그래서 아베가 실은 이제 비난이 막 오니까 재신임을 이제 건 거거든요.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에 이제 다시 또 8%에서 10%까지 소비세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올릴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이렇게 소비세율 자꾸 세금 올리면은 글쎄 엔화 약세가 정말로 일본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기는 못 살리다가 엔화 가치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휘지로 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혹시 총책임자가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베가 우리 인생에 도움 주지 못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예.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요. 네. 그 농협의 택배 시장 진출을 놓고서 택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래? 농수산물 쪽에서 농협 택배 이게 강세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못 따라가고 지금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다른 여타 중소택배업계에서 회사들이 국내 택배 시장 규모가 3조 7천억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도 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홈쇼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택배가 뭐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렇게 이 택배 시장 규모가 뭐 4조 원대로 커지고 있지만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택배사들이 뭐 거의 제살깎기식 수수료 하락, 뭐 요금 떨어지고 이제 영업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농협이 진출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농수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이 자사 물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물량 갖고 있는 거는 100% 농협 택배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이 물량만 해도 뭐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타 다른 곳에서는 아니 기존의 이 농협의 이 다른 농축산물들을 어쨌든 나눠갔는데 이거를 이제 농협 택배가 다 혼자 독식하게 되니까 불만이 크고 또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데 택배 사업을 굳이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장을 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좀 있었나 봤더니 이제 농협 택배 전에 우체국 택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체국이 택배업 진출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도 막 시위하고 얘기 많았지만 진출을 했고 가격 경쟁이 이제 세게 붙어서 당시 5,000원이던 게 뭐 2,500원, 3,000원대로 이제 단가를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우체국에서 농협 택배가 가면은 더 어떡하냐? 이제 이게 중소형 택배 회사인데 법만이라도 고쳐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제 이 우체국과 또 농협 같은 데는 뭐 농협법 이런 자사법 때문에 그 민간 택배 업체를 받아 특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차량 증차에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 뭐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를 늘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민간 택배 업자들은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법 이것 때문에 차 하나 더 증차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풀려달라. 증차할 때 그냥 똑같이 농협이나 우체국과 해달라. 이런 게 민간 택배업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좀 당연한 얘기인데 주차장에서 나무채를 긁으면 말이에요. 네. 당연히 차주가 없더라도 메모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남기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사실 네. 저도 이런 일을 몇 번 당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 네, 저도 당연히 이게 규정에 있지 않나. 너무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남의 차 그렇죠. 긁었으면은, 근데 차 안에 사람 없으면 두고 나와야 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이런 규정이 좀 구체화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해야 된다라든가, 안 할 시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없었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재물손괴 뺑손인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게 이 인적 피해 정도에게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의 이제 판단이어서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물적 피해, 긁고 그냥 싹 가고 이런 거에서도 구체적인 데 명문 조항을 두겠다. 그래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몇 가지 사항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냥 도주 시에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법률 쪽에 넣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재물손괴. 그러니까 네. 물건을 피해를 주고 뺑소니 하는 거하고, 이거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뺑소니 하는 거하고, 이게 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여태까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 문콕이라고 있잖아요. 문콕은 또 무슨 영화 이름 같습니다만, 문콕 찍는 거, 예. 사실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문콕 없는 자동차 없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도 나오고 이 상황 나오니까 네티즌 그 여론은 뭐냐면은 문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콕이라는 게 이제 모를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이 한편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문을 세게 연다라는 거는 모를 수는 알겠죠? 없죠. 예, 네. 본인도 알겠죠. 그래서 문콕 조항도 넣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그래서 이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역시도 뭐 함께 이번 제재 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제 차에도 좀 많은 문콕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예 문콕 없는 그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자동차 네. 블랙박스. 네. 요새는 그게 앞뒤뿐만 아니라 옆에도 볼 수 있는 블랙박스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나으니까 문콕이라도 좀 연락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메모지 탁 끼는 게요. 마음 그럼요. 편합니다. 돈 몇십만 원 들지만. 그럼요. 예, 예. 마음이 편해야죠, 인생. 아이고 참 많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남건설. 12월 시흥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12월 호남도시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호남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예, 지금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거든요. 2176님, 공개방송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4366님, 공개방송 시청합니다. 2174님, 평소 이 프로그램 애청자입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당연히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도로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샵 0945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내일 오후 4시 YTN 공개홀에 있을 공개방송에 대한 참석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